좋아요, 구독. 자, 그리고 지금 시간 3시 2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종가 베팅할 섹터 먼저 좀 알아볼게요. 앞서서 좀 스포해 주셨잖아요. 네, 좀 네. 이야기 풀어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조선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네. 근데 조선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명분이 있었죠. 뭐 신조선가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중국을 제재하겠다라는 얘기가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 쪽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선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오늘 그쪽에 많이 엮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미국의 철강 노조가 중국 때문에 뭐 일을 좀 못하겠다 뭐 이런 네. 얘기를 정부에다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중국 쪽에서 만들어진 선박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여하거나 이런 어느 정도의 디스어드밴티지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세계 2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인 거죠. 이만큼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반도체 쪽에 이어서 조선 쪽에 대한 부분들도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우리나라 위탁 생산 기업들이 수혜를 좀 받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흐름상으로 바이오 쪽에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판매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오리지널 신약에 관련돼서 지금 계속해서 특허가 만료되거나 기간 자체가 끝나가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가 나오거나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면 매출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형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 가지고 특허를 연장하려고 만기를 연장하려고 계속해서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가 단순히 뭐 3월 달에 좋아서 4월 달에 좋아서 혹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기술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전 제약 바이오를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중에서 이제 규모가 좀 큰 기업 중에서 최근 들어서 차트 모양새를 아주 잘 만들고 있는 기업이 있어서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바로 SK바이오팜이라는 기업인데 일단 시가총액이 7조 정도가 되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가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신약을 개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뇌전증 신약이라고 하죠. 미국 쪽에서는 엑스코프리라는 제품명을 가지고 있고요. 유럽 쪽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신약에 관련돼서 SK바이오팜이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허를 2032년도까지 만기를 연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 같은 경우, 특히 미국에서 판매가 되는 신약 같은 경우는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2032년도까지 뇌전증, 그러니까 이 엑스코프리에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많지는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SK바이오팜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요 신약에 관련돼서는 영업이익률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른 업종이긴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판매하면 그게 실제로 수익으로 많이 남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잘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뇌전증과 관련되어 있는 신약으로 인해서 2030년도 이후까지도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실적이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기업들이 HLB, 알테오젠, 그리고 최근에는 레고캠바이오가 많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 후속으로 우리가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규모가 큰 기업 중에서는 SK바이오팜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엑스코프리가 다른 경쟁 약물에 비해서 굉장히 처방이 되는 속도도 빠르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분석상 그리고 제가 봤을 때에도 2030년도, 그 32년도까지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SK바이오팜을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95,700원까지 주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95,700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5,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SK바이오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10만 5천 원, 손절 라인 8만 5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 본부장님 어떤 종목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섹터로도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미용 의료기기가 어제부터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네. 연출이 되고 있는데 뭐 일단 이제 올해는 미용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도 포트에 하나 정도는 좀 재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일단 이제 미용 의료기기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추세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지금 갭닉스 소비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갭닉스 소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머니에서 계속 지갑을 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지금 비침습 시술 관련해 가지고 특정 뭐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통증이 많이 없고 그리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이 비침습 쪽으로 좀 많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그런 쪽에서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한 좀 특혜가 충분하게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이러한 추세가 이제 향후에 이제 글로벌 매출이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기반도 다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가 소모품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소모품 매출에 대한 좀 본격화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미용 의료기기를 좀 투자를 할 때 좀 상대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기술 장벽이 높지가 않습니다. 기술 장벽이 높지가 않다 보니까 대부분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가 특허 관련한 좀 분쟁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주가의 좀 우려로 좀 남아줄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그래도 꽤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인프라가 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업들을 놓고 보면 IT 쪽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나 이런 쪽 좀 기술 개발력에 굉장히 좀 특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좀 차별화 현상들이 글로벌적으로 좀 나오면서 앞으로 이 시너지 효과는 충분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있어서 일단은 좀 대장 역할을 좀 많이 했었던 클래시스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좀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지금 현재 장비 소모품 매출 추이만 놓고 봐도 아직까지도 국내 리프팅 시장이 굉장히 견조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클래시스의 실적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견조한 우상향 흐름들은 좀 꾸준하게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해외에서는 이미 슈링크 유니버스가 지금 신규 진출 지역 부분들에 있어서도 오히려 좀 유상 소모품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에 클래시스의 좀 볼류머죠. 이 볼류머 관련해서도 지금 해외 진출이 본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 볼류머 모멘텀 자체가 좀 굉장히 강하게 받쳐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인허가가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브라질, 러시아, 대만 등에서도 인허가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글로벌 쪽으로 꾸준하게 확대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클래시스가 그래도 압도적으로 기술력이 굉장히 좀 좋은 기업입니다. 그만큼 좀 소모품 매출 판 부분들이 오히려 계속해서 좀 영업 이익률을 성장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기에서는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주봉상에서 지금 상승 세기형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상승 세기형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만큼 지금 강한 투심이 자극이 돼가지고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가능성 여부가 들어와줬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대금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낙폭을 키우지 않는 이상은 저점을 계속 좀 높여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현 구간에서는 한 4만 원대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셔도 되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3만 1,000원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